이제 열팽창계수에 대한 건데,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는 그 안에 있는 굵은 골재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요. 근데 우리는 콘크리트 공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의 그러한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공사를 하면, 또 경상도에서 공사를 하고 전라도에서 공사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로컬한 골재라든지 이런 거 레미콘을 다 갖다 쓸 수가 있잖아. 그러면 지역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굵은 골재의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지. 그러면 일부 다 열팽창계수 값이 다 달라지지만 어느 정도 다 이 값에서 수렴을 하고, 몇몇 연구자들은 우리가 신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그때 얘기한 것처럼 스틸과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르면 철근 콘크리트가 될 수가 없지. 같이 줄어들고 같이 늘어나고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팽창계수는 골재 영향을 가장 크게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화재 같은 게 이제 일어나게 되면, 뭐 강구조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이제 그 내화를 위한 조치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콘크리트는 그에 비해서 내화에 대한 그런 저항 성능이 꽤 큰 편이에요. 일단 콘크리트가 밀실하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그 화재가 콘크리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것도 많이 차단이 되고, 그지? 근데 또 후문이 있어. 일단 콘크리트 안에 얘가 이렇게 화염이 안으로 페니트레이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콘크리트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딱딱하게 다 경화가 된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 콘크리트를 믹스할 때 우리는 물을 넣잖아. 이 모이스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재가 나면, 특히 요즘에 막 엄청나게 높은 주상복합 짓잖아. 그 안에는 아주 고강도 콘크리트로 주상복합을 쳐. 그럼 고강도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좁아지고 굉장히 밀실해. 콘크리트 자체가 아주 밀실한 콘크리트, 아주 덴시파이된 그런 콘크리트가 되는 거라, 화재가 일어나면 이 화염 자체가 그 덴스한 콘크리트를 들어오기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그만큼 타임의 딜레이가 되겠지. 일단 들어오면, 일단 그 화염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얘도 어쨌거나 콘크리트잖아. 그 안에 있는 수분을 가열시키게 되겠지. 그럼 그 안에 있는 미미한 수분이, 그 모이스처가 어떻게 돼? 증기로 변해. 증기로 변하는데, 그 증기로 변한 게 바깥으로 푹 배출이 돼야 되는데 콘크리트 자체가 또 밀실해. 그러니까 증기가 바깥으로 못 가. 그래서 얘가 터져. 이거를 우리가 버스트, 폭렬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폭탄 수준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 할 때는 이 내화를 다루기 위한, 그 폭렬 현상을 다루기 위한 조치를 하게 돼요. 그 얘기를 조금 이따 내가 해주고. 그래서 만약에 보게 되면 여러분 20도씨일 때, 여기 잘 봐봐. 20도씨일 때 스트레스와 콘크레인의 이 응력을 보게 되면 강도는 얼추 비슷하지만 이 스티프니스, 강성이 20도일 때랑 예를 들어서 400도일 때랑 이만큼 강성이 이렇게 떨어지면 변형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 이 아이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리고 만약에 600도씨 정도가 되면 스트렝스도 거의 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강성이 떨어져서 변형도 커지는 데다가 강도까지 떨어지니까 아주 화재가 심하게 나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다 없을 거야, 이거는 전혀 아닌 거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는 우리가 이거를 이용한 어떤 아이디어 상품이 뭐가 있어요? 말짱하게 아무것도 건조되어 있는 상태 같은데 그 안에 숨어있는 모이스처를 이용해서 하는 거. 이 콘크리트는 그 안에 콘크리트 믹스가 돼서 굳어졌잖아. 그런데 그 안에 원래의 물이 들어가 있어야 콘크리트가 형성이 됐잖아. 화재가 일어나서 그 안에 가열이 되면 그 모이스처가 뽀글뽀글 끓기 시작하면서 증기가 되잖아. 콘크리트가 차라리 조금 부실하면 그 안에 있는 증기가 부실한 틈을 타서 막 증발을 할 텐데,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아주 콘크리트가 고강도면 나가지도 못해. 팡 터지는 수밖에.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증기가 대기로 나가게 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있는 것처럼 20도 C에 그때의 스티프니스와 스트렝스는 예를 들어서 600도 C에 거의 엄청나게 저하가 된다라고. 그럼 화재가 났을 때 온도는 600도? 아이, 내 1000도에 1500도, 30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그때는 그 구조물의 형체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구조의 성능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지. 화재가 일어나서 골조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얘기해도 골조가 말짱해 보이는데 그거 계속 씁시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닌 거지. 이미 구조적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전부 변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콘크리트가 고강도가 되려면 골재의 사이즈를 작은 걸 써야 돼요. 작은 걸 쓰게 되면 콘크리트 자체가 밀실해지게 돼서 이 프레임이 이렇게 페니트레이팅 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일단 그 안으로 들어온 그 화염이 그 안에 있는 모이스처를 증기로 바꾸면 얘가 또 빠져나가지가 않아. 얘 터지게 돼. 그래서 터지면서 콘크리트의 표면이 탁탁탁탁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폭렬 현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사실 높은 층에 있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는 이 믹스에 이거를 다 넣어요. 여기에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고분자 유기섬유를 콘크리트 믹스할 때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얘가 용융점이 콘크리트보다 훨씬 낮아요. 그럼 화재가 돼서 불이 딱 탈락을 때 그 안에 집어넣은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유기섬유가 먼저 녹겠지. 얘가 먼저 녹으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확대를 계속 시켜보면 빨대처럼 이렇게 돼서 그 빨대가 서로 빨대 연결을 해서 걔가 바깥으로 대기와 접하는 증기를 뽑아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폭렬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PP 섬유, 폴리프로필렌을 기억하기가 어려우면 PP 섬유 같은 거를 넣어서 용융점이 낮은 PP 섬유가 화재 시 먼저 녹아서 얘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러한 관의 역할, 튜브의 역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폭렬을 제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콘크리트 폭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요즘엔 일반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를 워낙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논의되고 이슈화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